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공백, 줄바꿈 때문에 생성된 공백 한 칸씩 띄어쓰기 된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얘는 노멀라이즈죠. 그리고 여기가 커스텀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만들어 두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름만 넣어주면 쓸 수 있게끔 이제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걸 좀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0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만들고요.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 폰트 사이즈 0이라고 하는 얘는 없잖아요. 이 검색어로는 위에 HTML 태그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이름을 뭐 여기다 만들었지만 이걸 갖다 쓰는 곳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네브라고 하는 여기 클래스에다가 폰트 사이즈 0이라는 애를 줬어요. 그럼 이 밑에 자손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폰트 사이즈 0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사라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여기 0의 자식들 모두 한테 폰트 사이즈 1 아래 REM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이 별은 폰트 사이즈 0 클래스 밑에 있는 자식 중에 지금 이 화살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찾아가는 건데 자식 모두예요.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별은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곳에서 전체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0 클래스 자식 모두를 폰트 사이즈를 1 REM으로 바꾸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사실 지금 우리 폰트 사이즈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폰트 사이즈 0 줬는데 여기다 뭐 쓴 게 없었죠. 그리고 이 밑에 자식들은 다 살렸잖아요, 폰트 사이즈를. 그래서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 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LI가 아니네요. LI가 아니라 여기 UL에다가 클래스를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옆에 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 공백 사라진 거. 이게 왜 들어오냐면 지금 UL 클래스 폰트 사이즈 0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 UL은 폰트 사이즈가 0이에요. 그쵸? 그럼 UL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자식들 태그들 제외하고 이 UL 안에 있는 나머지는 다 폰트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줄바꿈하면서 생겼던 이 공백도 하나의 글자였고 이 글자 사이즈가 0이 돼버리면서 공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생각해내는 거는 많이 어려운 거였어요. 이거는 좀 생각해내는 건 되게 어렵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거고, 일단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지금 이게 막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해답은 아니에요. 이건 약간 이제 꼼수, 편법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아니면 우린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워도 돼요. 위에서 이거 클래스 주는 거 사라졌으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안 지우고 냅둬도 어차피 갖다 쓰는데 없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냅두도록 하고, 자, 저는 이게 어디다 만들까? 밑에다가 셀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만들게요. 셀을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했던 플롯을 쓸 거예요. 레프트라고 넣어줄게요. 당연히 지금 작동은 안 돼요. 우리 이 검색어 가져다 쓴 클래스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작동 안 되는 게 맞고, 일단은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셀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 변화가 보이실까요? 붙었죠? 그러면 얘를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넣으면 다 붙겠죠? 이 플롯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인라인 블럭이든 블럭이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플롯에다가 레프트를 넣어줬으니까 왼쪽에 붙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만약에 라이트로 바꾸면, 여기 화면 잘 보세요. 이걸 라이트로 바꾸면 어떻게 됐죠? 지금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순이에요. 근데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그래서 오른쪽부터 시작이 돼서 붙었죠. 자, 다시 레프트면 이 순서대로 왼쪽부터 붙어요. 여기 공백 있던 거 다 때려치우고, 이거 블락이고 인라인 블락이고 의미 없고 다 붙었어요. 그쵸? 얘가 라이트가 되면 이 순서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플롯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예요. 내가 밑에 만든 것들을 이 레프트 라이트 적어준 이걸 기준으로 그 방향으로 붙게끔 하는 거예요. 다. 그게 플롯입니다. 이 플롯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논으로 되어 있고요. 논을 써주면 이게 기본이에요. 안 써줘도 기본 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레프트 활성화를 시켜주면, 써주면 이렇게 붙는 거죠. 플롯은 이게 답니다. 근데 플롯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류라고 하기 좀 그렇고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새 거를 하나 켜고, 자, 우리가 이 BNX에서 이 비주얼 들어가면 이미지를 쭉 있어요. 요거 하나 주소 복사,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하나 따와 볼게요. 그리고서 여기에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들어왔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고 A 태그에 HREF 할 때 이거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href 해서 써주면은 한 번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여기다가 이거를 넣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이미지가 01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 02죠. 보통 이렇게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쭉 나열할 때 파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넘버링을 해서 파일 관리를 보통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8개를 할 건데, 잠깐만요. 18개를 할 건데 여기를 달러 넣어주면, 달러는 01, 02, 03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탭을 누르면 이미지 18개를 다 가져와요. 이건 무조건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 사이트들에서 뭐 이미지나 어떤 특정 파일들을 쭉 나열해 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근데 사실 개인의 취향 문제라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미지 사이사이마다 또 떨어져 있죠. 근데 우리 이거 뭐가 문제였던지 알죠? 이제 이 공백, 줄바꿈하는 이 공백, 이거 지우면 여기 붙는 거 알죠? 여기다가 이미지 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넣어주면 하나씩 나올 텐데, 아니다, 인라인 블럭으로 할게요. 인라인 블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줄이면 쭉 옆으로 나오겠죠? 인라인 블럭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플롯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지워놓고 블럭으로 만든 상태에서 플롯을 주고 FT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플롯이 없을 때에는 블럭 요소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돼서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플롯 추가하면 블럭인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쭉 다 붙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플롯은 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든 인라인이든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붙여버린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지금 이 태그를 안되네. 이 태그를 다 지우고 div, 이미지 태그를 div로 감싸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여기 다시 달러 넣어주고 거기 18,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div 안에 이미지 태그의 형제로, 동생으로 내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플러스 하고 내부 하면 됐죠? 그러면 안 보이네. 밑에 내부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아시죠? 근데 이게 아니라 div 바깥에, 그러니까 div의 형제로 내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말고 뭘 써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거는 안 해보셨죠? 얘는 이 꺽쇠가 들어갑니다. Shift U를 하면 나오는 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 꺽쇠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 내부가 div 바깥에 만들어지면서 div의 동생으로 만들어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주 쓰시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꺽쇠 말고도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이걸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를 붙여요. 지금 div까지 묶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얘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괄호의 형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니지.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태그를 일단 div 하나로 감쌌고, 그 밑에 내부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렘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였죠. 자식으로 로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해줄게요. 이 div 만든 거를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해줄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div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태그는 div의 자식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다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 보더, 이 레드 친구가 이 이미지를 다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 로렘도 여기가 아니라 원래 이 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구조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봤던 애들이랑은 좀 뭔가 다르게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뭐가 문제가 많죠? 여기다가 헤이트로 한 1000픽셀 정도로 줘볼게요. 그러면 보더가 일단 좀 커졌는데 그래도 부족하네요. 아예 그냥 3000 주면 그래도 부족하네. 일단 이렇게 높이를 늘려도 이미지가 지금 이 div 보더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걸 지금 육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죠. 얘를 좀 줄여보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고, 로렘 밑에 있는 내부 로렘이 밑으로 정상적으로 왔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는 안 됐잖아요. 여기 지금 요 정도만 당겨도 벌써 지금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플롯을 쓰면요, 부모가 자식으로 안 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플롯을 사용하면 이 플롯이 사용된 그 자식의 자신의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워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를 좀 더 두껍게 해볼게요. 이게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보더 20픽셀 솔리드 레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에요. 이거 왜 40인지는 아시겠죠? 20픽셀 줬는데 지금 위아래가 지금 여기 반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색깔 바꾸는 걸 몰라서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원래 반이 나눠져 있는 거죠.
해서 이 본문 내용만큼 높이가 자동으로 늘어나서 그만큼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아요, 보더는. 근데 지금 얘를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 div 안에서 이미지 태그를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면 이거 지워보면 div 태그 안에 뭐 남죠? 이거 이렇게 지웠다. 그럼 div 태그 안에 뭐 있어요? 없죠. 지금 플롯을 씀으로써 지금 div는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18명의 자식이 있지만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플롯의 가장 큰 단점이자 이제 문제점이에요, 플롯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제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못한 거고, 밑으로 못 늘어난 거고, 그래서 위에 20픽셀 아래 20픽셀 해서 40픽셀만큼 그냥 선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기다가 div에 애프터, 저희 애프터 배웠죠? 로 컨텐츠를 한번 줘볼게요. 근데 이 컨텐츠에 아무 값이나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갑자기 보더가 밑으로 쭉 내려갔죠? 여기 와있네요. 지금 이러면 사실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좀 짧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깨지고 지금 위에서 이런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잠깐 되는 척을 했던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척을 했던 거고, 요거를 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진짜 방법은 여기다가 이거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핑크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영역이 div 안의 영역이에요, 그죠? 얘를 해결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이 플롯을 썼을 때 이거를 써야 된다 라는 이 내용은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플롯을 쓰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이제부터 외우시면 돼요. 플롯을 쓸 거라면 여기다가 클리어 라고 하고 보스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해줄 겁니다. 여기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운표 2개만 쓴 거예요. 요거 핑크는 지울게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자, 지금 이 코드를 넣었더니 애프터에 이렇게 값을 넣어줬더니 보더가 잘 인식을 하고 있죠. 이거는 크기를 바꿔도 이제는 진짜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더가 이미지 태그들을 자기 자식으로 완전히 이제 인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길이가 쭉 늘어나서 높이가 늘어나서 밑에까지 잘 맞고 있죠. 이 내용 무조건이에요. 플롯을 쓸 거다 하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써줘야 되냐, 이 플롯을 사용한 태그의 부모한테 걸어줘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div를 직접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이거를
뭐 부르는 이름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뭐 클리어 픽스라고도 하고 뭐 로우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로우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이 로우라는 거를 여기 div에 클래스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div에 f2 줬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클리어 버스 디스플레이 블러 애프터 하고 콘텐츠는 땡땡. 플롯을 쓰실 거면 이거 무조건 써야 되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를 돌아와 보면 지금 이제 보이실까요? 여기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지. 아까 보이신 분들은 또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쟤 왜 빨간 줄이 위에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거고, 지금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웠죠? 지금 요게 여기서 이 로우 빠진 상태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문제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우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거를 셀 밑에다가 여기 뭐 써야 된다고요? 콘텐츠 땡땡 그리고 클리어 보스 디스플레이 블럭이었죠. 이렇게 넣어주면 당연히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로우 아무 클래스도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자, 얘를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UL에 UL 맞을까요? 맞죠? UL에다가 넣어주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플롯을 쓰는 거를 배웠어요. 이제 플롯을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플롯이라는 애는 그냥 단순히 요거를 땡겨주기 위해서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플롯도 넣어줘야 되고 로우라는 친구 애프터 해서 이것도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클래스 넣어줘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다른 클래스 막 잔뜩 넣어놨는데 이 로우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번거롭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롯이라는 문법이 있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인라인 블럭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플롯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셀이 없는 거죠. 얘를 빼볼까요? 얘를 빼고,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픽셀도 하나씩 늘려봤고 퍼센트도 늘려봤고, 그리고 여기 공백 지우겠다고 땡겨도 봤고, 여기다가 주석 이렇게도 넣어봤고,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BNX 사이트를 다시 와서 보면은 얘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를 980이라고 정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980인 걸 확인을 했죠? 그럼 이 사이트에 이 너비를 980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얘네가 자기들만의 최적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옆으로 더 늘려도 상관없지만 적당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980이라는 픽셀을 줌으로써 이렇게 간격 너비를 정할 거야 라고 해서 얘네가 기획 단계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검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픽셀이 980 픽셀인 거예요. 이 BNX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너비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획 단계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너비다, 최종적인 너비가 98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980이 얘네한테 처음부터 딱 떨어진 숫자가 아니었죠. 그럼 얘네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1200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1500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얘기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얘가 980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이제 고위직 간부가 와서 근데 이 사이트 980 별론 것 같아, 여기 1200으로 바꿔줘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디 갔어? 여기를 1200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인라인 블럭이라는 가정이에요. 우린 지금 이거를 그 고위직 간부의 말대로 1200으로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이 1200을 또 쪼개고 쪼개서 이걸 맞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인라인 블럭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할 때의 문제예요. 그럼 이거 맞추느라고 또 막 여기 퍼센트 계산기 꺼내서 나눠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4개로 아까 줄여놨으니까 괜찮은데 요거 다시 복귀된다고 생각해보면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이거 또 막 비율 찾고 픽셀 찾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해결을 해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합한 픽셀이나 적합한 퍼센트를 찾아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했습니다 하고 제출을 딱 했어요. 근데 그 고위직 간부가 그걸 보더니 야 1200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별로네, 980으로 다시 바꿔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와서 여기 980으로 또 바꿔야 되고요, 이거에 맞게 또 찾아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전에 했던 걸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면은 했던 거 기억이 있거나 기록이 있을 테니까 좀 쉽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걸로 막 950, 900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찾아줘야 돼요. 찾고 바꾸고 찾고 바꾸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아까 했던 대로 플롯을 써서 셀이라는 값을 다 넣어주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퍼센트 아까 몇이었죠? 계산기가 14.2857 7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6개지? 하나가 어디 갔을까요? 스토어, 뉴스, 스타일, 비주얼, 브랜드. 미디어가 하나 빠졌군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퍼센트 여기를 1200으로 바꾸면 넓어진 대로 알아서 끼워 맞춰지고요. 그리고 다시 줄이면 줄인 대로 또 알아서 맞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그 플롯이라는 문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플롯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는 다 했고요.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요거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메뉴 아이템 같은 거, 툴바, 쿨다운 메뉴 이런 거 할 때처럼 좀 몇 가지 추가를 해줄게요. 밑에다가 li의 호버, 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주고요. 컬러를 화이트로 주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거 그림 뺄게요. 그리고 요것도 뺄게요. 보더. 이렇게 메뉴가 있을 때 올리면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됐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메인에 있는 요 이미지를 이 이미지의 주소는 여기 있네요.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내부 밑에다가 div 하나 만들어 주면서 얘는 박스 -1 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다가 이미지 넣어주고, 얘는 이렇게 이게 URL이 이게 아니겠구나. 잠깐만요. 아까 제가 했던 요거는 아니고 요걸 가져와야 돼요. 요거 이러면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미지가 붙어야겠죠, 메뉴에. 제가 980으로 해놓고 원래대로. 자, 그리고 나서 박스 -1 여기다가 넓이 980 똑같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넣어줄 겁니다. 그럼 지금 딱 들어갔죠? 잘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850으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도 그럼 850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주면 지금 얘 어때요? 나가있어요. 메뉴바 바깥으로 나가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런지 아실까요? 이미지는 이미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제대로 줄어들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박스-1의 자식 이미지를 골라와서 여기를 100%를 줍니다. 넓이를. 그럼 어떻게 되죠? 딱 맞았죠? 이러면 이 박스 1의 넓이만큼 얘가 100%를 차지하는 거니까, 자기 부모가 박스 1이니까 얘 넓이만큼 100% 차지하는 거니까 이 안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여기를 뭐 1200으로 바꾸든 뭐 980으로 바꾸든 같이 바꿔주면 알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문제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 작업까지 했는데 인라인 블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총 너비를 수정을 해야 될 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죠. 이래서 플로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총 너비를 바꿀 때 여기랑 지금 여기만 바꿔주면 요 틀 안 깨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플로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플로트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플롯은 일단 지금 배운 내용 토대로 한번 쭉 해보세요. 이 BNX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거 한번 이제 스스로 진행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하시면서 여기 플롯 심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이게 다른 강사님이 작성해 놓으신 페이지인데 이제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고 밑에 영상도 있어요. 저는 플롯을 깊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만 할 거예요. 근데 이 플롯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심화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간 있으실 때, 시간 나실 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봐보세요. 지금은 이제 요거 BNX 여기 부분 만드는 거 쭉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지금 요 모습까지 오시면 돼요. 스스로 한번 해봐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저장해뒀으니까 요거 켜두시고 참고하면서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시면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9시 정도부터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하던 걸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